3주차 마지막 세 번째 시간 이야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추정과 관련되는 실내 구간 추정, 특히 여러분들 표준 편차, 표준 오차, 오차의 한계, 이와 관련되는 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은 추측 통계학의 마지막 개념이 됩니다. 검정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분석 방법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검정과 관련되는 얘기를 마무리하고 나면 다음 주는 이제 두 그룹에 대한 비교의 문제, T검정으로 대변되고 있죠. 또 상관 분석, 회귀 분석, 분산 분석, 범주형 자료 분석, 이런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될 것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계적 검증이다 또는 뭐 유의성 검증을 한다, significance test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검정을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도 아직 약간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강좌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정확히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한번 언급을 했던 사례입니다. 토론토 비타민 C와 관련되는 실험이고요. 이 실험은 다음과 같이 설계가 됐습니다. 가짜 약, 플래시보, 위약을 먹은 사람이 400명이고요. 그걸 컨트롤 그룹 대조 집단이라고 했죠. 비타민 C를 투여한 그룹, 그걸 실험 집단, 익스페리멘털 그룹이라고 합니다. 400명, 400명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약,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은 감기에 안 걸린 비율이 18%가 안 걸렸어요. 근데 비타민 C를 투여받은 그룹들은 26%가 감기에 안 걸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하는 목적은 이런 거죠. 그러면 비타민 C가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먼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상식적으로 보면요, 비타민 C가 감기 예방 효과가 더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기에 안 걸린 비율이 26%고요. 비타민 C를 먹지 않은 그룹은 18%니까 빼보면 얼마가 돼요? 8% 정도 감기에 덜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원래는 가짜 약, 위약이나 비타민C를 먹은 그룹이나 실제로 감기에 안 걸리는 비율이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연히 대조 집단 400명, 실험 집단 400명으로 실험한 결과 우연히 발생한, 그래서 8%가 차이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우연히 배치 자체가 실험 집단이 좀 더 건강한 사람이 배치돼서 그런 건 아닐까.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점에 있을 땐 다른 사람을 이것이 예방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논리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검진 결과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좋다. 비타민 C와 위약, 가짜 약은 감기 예방 효과 면에서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다. 라는 가정하에 그럼 8% 이상 차이가 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계산해 본 겁니다. 0.01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의확률 혹은 P값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은 0.01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봤다고 하면 뭐예요? 100명 중에 1등을 한 거죠. 그렇죠? 0.02 그럼 100명 중에 2등 안에 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확률, 0.01이라고 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확률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일을 해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해주는 게 옳은 거죠. 그래서 차이가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8% 이상 차이가 날 확률이 굉장히 적게 0.01에 불과한데 그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유의성 검증의 기본적인 논리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걸 정해 놓잖아요. 뭐 사회적 통용적으로 5% 유의 수준이나 또는 뭐 1% 유의 수준이나 뭐 여러 가지 10% 샘플 사이즈가 작을 땐 유의 수준을 10%로 완화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5%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좀 쉽게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100명이 시험 봤을 때 5등 안에 들면 남과 성적이 차이가 없다가 아니라 남보다 시험을 잘 봤다라는 걸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경계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0.01이면 100명 중에 몇 등 안에 든 거예요? 1등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보다 시험을 잘 봤다라고 하는 그 특수성을 인정해 주는 게 우리의 사고가 보다 더 합리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유의 수준보다 우리가 계산한 유의 확률 혹은 P값이 더 작으면 우리는 귀무가설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각할 그런 어떤 근거로 삼는다는 것. 그게 유의성 검증의 기본적인 논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슬라이드를 넘길게요. 앞서 한 얘기는 이제 검증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를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 검정, statistical testing. 통계적으로 추정과 검정을 하는 대표적인 유형은 하나는 앞서 했던 신뢰 구간을 이용해서 추정하는 게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가설 검정, 유의성 검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 미지의 모수를 추측하는데, 추정하는데 목적을 두는 거죠. 근데 가설 검정은 뭐냐면 우리의 관심을 두고 있는 모집단의 특성에 대해서 가상적으로 설정한 거죠. 가설. 그 가상적으로 설정한 가설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있는가의 그 근거라고 하는 건 데이터를 말하는 거죠. 제시하는 게 목적이 있다. 이런 겁니다. 보통 그래서 가설 검정은 이제 가설을 세워서 여러분들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가설은 크게 두 가지로 세우게 되죠. 귀무가설, null hypothesis라고 하고요. 대립가설, alternative hypothesis, 기호는 H0, H1이라고 하는데 귀무가설은 여러분들 보면 귀라는 게 이제 약간 불교적 용어죠. 그래서 원래 null hypothesis는 귀무가설보다 영가설 이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의 무는 없을 무자거든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없다. 효과가 없다. 기존과 차이가 없다. 서로 다르지 않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반증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대립가설은 새로운 것들을 주장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기존 약에 비해서 효과가 있다. 기존의 제품과 차이가 있다. 서로 다르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무가설 그러면 이제 없다가 기준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대립이라는 건 새롭게 주장하는 것, 효과가 있다,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이란 걸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거기 예가 나와 있어요. 귀무가설이 뮤의 거로 모수에 대한 가설이니까요. 15일에 돼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새로운 제품의 평균 수명은 15개월이다. 과거와 같이 15개월이다 이거죠. 대립가설은 새로운 제품의 평균 수명은 15일보다 작다 이런 거죠. 작다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검증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신뢰 구간에서도 95% 신뢰 수준, 99%의 신뢰 수준 하지만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검증하는 데 있어서. 오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1종 오류라고 하는 거죠. 유의 수준 알파와 같습니다. 그래서 귀무가설, 즉 차이가 없다. 귀무가설이 참인데 참이면 우리가 그거를 기각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귀무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해서 생기는 오류입니다. 또 제2종 오류라고 하는 것은 귀무가설이 거짓이에요. 거짓이면 귀무가설을 기각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그런 오류입니다. 보통 베타라고 하는 기호를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 오류 중에 제1종 오류가 더 이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 알파라고 하는 제1종 오류를 고정시켜 놓고
제2종 오류 베타. 그러면 오류를 제외하면 참인 건 뭐예요? 1-베타가 되죠. 1-베타. 그걸 검정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1종 오류 알파를 고정시켜 놓고 검정력, 파워라고 하는 거 1-베타가 최대가 되게, 즉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는 검정력이죠. 그것을 최대가 되게 하는 검정을 우리가 보통 채택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검정을 할 때 거기에 그림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규모가설을 보죠. 뮤 이꼬르 150이고 하나는 뮤가 150과 다르다. 작아도 다르고 커도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 영역에서 좌측 기강력, 우측 기강력, 그래서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 이렇게 기강력을 잡았죠. 규모가설을 기각시키는 영역을 말합니다. 평균과 차이가 없으면 가운데 복판에 있게 되죠. 이런 걸 양측 방향에 관심을 두고 있는 양측 검정, two side test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있는 걸 보면요. 여러분들 기울가설이 뮤이코로 150이라고 되어 있죠. 대립가설은 뭐라고 되어 있어? 150보다 작은 쪽을 주장하는 쪽이죠. 그쪽으로 하면 이제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기각력이 왼쪽으로만 알파라고 하는 이제 유의 수준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한쪽 방향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경우죠. 작은 쪽에만.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단측 검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유의성 검정 또는 가설 검정의 단계를 지금쯤이면 4학년들이면 다 알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보면은 5개의 단계가 적혀 있는데 하나하나 꼼꼼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먼저 유의성 검정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이제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모수에 관한 가설을 주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규모 가설은 뭐예요? 효과가 없다. 없다 그랬죠. 차이가 없다. 서로 다르지 않다 이런 거죠. 대립 가설은 뭐예요? H1은 효과가 있다. 차이가 있다. 주장하는 거죠.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서로 다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앞에 예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요. 비타민C가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다. 가짜약과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규모 가설은 뭐예요? 비타민C와 가짜약은 감기 예방면에 있어서 효과면에 차이가 없다가 규모 가설인 겁니다. 대립 가설은 차이가 있다. 이것이 이제 대립 가설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유의 수준을 정한다. 이것은 이제 생략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의 수준의 선택은 5% 유의 수준이나 1% 유의 수준, 95% 신뢰 수준과 99% 신뢰 수준에 해당되는, 물론 이제 10% 유의 수준은 90% 신뢰 수준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꼭 반드시 정하고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분야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지만 일단 경험적으로는 95%, 즉 유의 수준 5%나 1%를 널리 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우리가 기각시킬 수 있는 그 경계, 오차의 한계를 정해 놓는 거죠. 허용 한계를. 세 번째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무가설과 맞는가, 기무가설에서 벗어나 있는가를 보는 그 합치 정도를 판단하는 검증할 수 있는 통계량을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앞서 같은 경우는 감염률의 차이, 즉 26% 빼기 18% 이런 게 이제 일종의 하나의 검증 통계량이 되는 겁니다. 검증 통계량을 가지고 데이터를 구한 걸 가지고 그 검증 통계량 나타난 그 차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8% 이상 차이가 날 확률이 얼마나 나오기 어려운 일인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죠. 그런 걸 유의 확률 또는 P값이라고 하고, 즉 관측된 사건 앞서 했던 8%보다 그 이상으로 차이가 없으면 0%잖아요. 그 이상으로 기무가설에서 멀어지는 배치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기무가설에서 멀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배치되는 강한 증거가 된다. 그래서 구한 이제 P값이 우리가 정해진 유의 수준보다 작은 경우는 기무가설을 기각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무가설을 이제 채택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있으면 유의성 검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도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넘기겠습니다.
통계적 유의성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유의 확률 값을 좀 더 명확하게 한번 기억을 하려고 다시 슬라이드를 한 장 더 추가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효과가 어떤 것이 있다 없다 이런 거는 우연히 발생한 것보다는 충분히 남들이 보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값들이 나와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통계적인 이제 유의성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처리를 했을 때 그 효과가 우연히 발생한 건지 아니면 통계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걸 이제 결정하는 건데요. 거기 예를 한번 보세요. 동전을 10번 던졌습니다.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이잖아요. 뒷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그럴 때 앞면이 10번이 다 앞면이 나왔어요. 동전을 10번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을 계산해 보면 0.00098입니다. 정말 나오기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앞면이 9번 나왔어요. 그럼 9번 나오는 거는 0.00977이거든요.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앞면이 9번 이상 나올 확률을 해보면 0.01074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앞면이 8번 이상 나올 확률은 0.05469죠. 그렇죠? 5%가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렇게 특별하게 나올 그런 확률을 계산하는 게 이제 유의 확률이잖아요. 그걸 P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의 확률이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8번 나왔으면은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같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귀무가설, 대립가설은 다르다고 할 수 있느냐 할 때 앞면이 더 많이 나왔다고 할 수 있느냐 할 때 5% 유의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면 앞면이 8번 나온 경우는 유의 확률 값이 지금 0.05469니까 0.05를 보다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받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9번 또는 10번 나온 경우는 유의 확률 값이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얼마나 그 현상이 나오기 어려운가, 우연이 아니라 나오기 어려운 일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이런 것들을 SPSS를 이용해서 한 걸 한번 볼게요. 이것은 사례가 이런 겁니다. 병원에서 서비스 만족도 평균은 70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보통 표본의 크기가 이제 25개이기 때문에 디폴트 T 검정을 합니다. 여기 귀무가설은 뭡니까? 병원의 서비스 만족도의 모평균은 70이다가 이제 과거의 모습이에요. 대립가설은 서비스 만족도 평균은 70 이상이다. 이것이 이제 주장하는 대립가설입니다. 그러니까 기호로 보면은 귀무가설은 뮤이꼬로 70, 대립가설은 뮤이꼬로 7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이것은 70 이상 한쪽 방향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럴 경우는 단측 검증이 됩니다. 유의 수준은 그냥 잠정적으로 5% 유의 수준을 가정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검증 통계량은 거기 나와 있듯이 T는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표준 오차가 루트 n분의 S죠. 그거를 이제 분모에 나눠준 겁니다. 그 식을 보면 이런 거죠. 원래 뮤는 이제 70이잖아요. 기무가설하에. 그래서 만족도 평균 X바가 크면 클수록 과거 70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분자에 있는 X바 마이너스 뮤가 실제적 차이거든요. 표본 평균 크기. 그게 크면 클수록 T값이 커지잖아요. 또 동일한 결과라도 10명을 통해서 나온 경우보다는 100명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훨씬 더 그 차이가 크게 인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 루트 n분의 s에서 n이 클수록 t가 커집니다. 그 다음에 변이가 작을수록 1점의 영향력이 크잖아요. 차이의 영향력이. 그래서 s가 작을수록 t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통계량을 보면 실제적 차이와 표본의 크기와 자료의 변이 이 세 가지가 같이 작동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 차이가 클수록 동일한 차이라도 표본의 크기가 큰 곳에서 나타날수록 동일한 차이라고 하더라도 변이가 작을수록 t값이 커져서 이제 유의 확률 값이 작게 나오는 유의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경우 보면은 메뉴에서 분석 메뉴를 누르고요. 평균 배교의 두 번째 1표본 T 검정을 누르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먼저 1표본 T 검정에서 검정 변수는 서비스 만족도 평균을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 화면에 보면 검정값이라고 하는 거에 70 입력된 거 보이시죠? 귀무가설에 70을 입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옵션을 버튼을 클릭하면 그 실내 구간에 여러분들 95%를 입력하면 이제 5% 유의 수준으로 검정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 버튼을 누르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결과가 출력돼 나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통계량을 보면 서비스 만족도 표본의 크기는 25죠. 평균은 72.3입니다. 표준 편차 S가 11.6입니다. X바는 72.3이고요. 평균에 대한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S, 즉 루트 25분의 11.6 해서 2.320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T값은 계산했더니 1이 나왔죠.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T값은 X바, 즉 72.32 마이너스 뮤 70 나누기 루트 N 25분의 S 11.6 하면은 여러분들 1.0이라고 하는 T값이 나오고요. 자유도는 N-1 전체 샘플 사이즈 25 빼기 1 해서 24가 나온 겁니다. SPSS는 이에 대해서 P값, 즉 유의확률이 양쪽 P값을 표현해 주거든요. 자동으로 디폴트로. 그래서 0.327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도 보면은 마이너스 2.47에서 7.11 사이죠. 즉 차이 0을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포함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0을 포함한다라는 건 차이가 없다라는 걸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만족도 평균이 과거 70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신뢰 구간 추정에 의한 것도. 그리고 유의성 검정 결과도 보면요. 우리가 단측 검정이기 때문에 P값을 반으로 잘라서 봐야 되죠. 그렇죠? 한쪽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0.327을 2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0.1635. 0.1635가 주어져 있는 유의 수준 0.05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결과는 마지막 슬라이드 10쪽에 여러분들 표현해 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뽑은 것의 평균은 72.34다. 표준 편차는 11.60이다.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s, 즉 루트 25분의 11.6에서 2.3이 나온 거 봤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은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s 값을 방금 이야기한 수치들을 집어넣으면 1 값이 계산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에 따른 우리가 이제 통계 분포 표를 찾아보면요. T분포에서 자유도 24에서 유의 확률 5%인 경계인 값이 1.711입니다. 그러니까 1.711을 넘어가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각치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병원 서비스 만족도의 모평균을 70 이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또는 소프트에서 출력된 그 P값을 기준으로 봐도 단측 검정의 유의 확률이 0.1635잖아요.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요. 0.05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니까 동일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표를 이용해서 기각치를 하나 유의 확률 P값을 가지고 보나 동일한 결론이라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고요. 또 앞서 신뢰 구간에 대한 것이 0이 포함된 걸 보면은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였잖아요. 다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의 값이 기각력에 포함되면 P값이 유의수준보다 작게 되고 검정 통계량의 값이 기각력에 포함되지 않으면 P값이 유의수준보다 크게 되는 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굳이 표를 늘 찾아가면서 하지 않고 소프트에서 제공한 유의 확률값, 특히 P값을 통해서 가설 검정을 사회에서는 수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3주차 강의는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계학의 또 다른 하나의 줄기인 추측 통계학과 관련되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했고요. 거기서 특히 추정과 검정에서 추정은 이제 점 추정과 구간 추정에 대한 것, 또 여러분들 표준 오차라든지 표준 편차라든지 오차의 한계라든지 표본 오차라든지 이런 용어들에 대한 구분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검정은 가설을 세워서 검증 통계량을 통해서
유의확률 P값, 즉 귀무가설에 얼마나 배치되는가 그런 증거를 가지고 판정을 내리는 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분석 방법들을 여러분들 정리해 나갈 거니까 훨씬 주제별로 좀 더 흥미로운 내용들이 전달이 될 겁니다. 3주차 강의를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